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변수가 하나가 아닌 즉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하는 우리말로는 다변수 선형회귀라고 하는데요. 멀티 베리어블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좀 해보죠. 저희는 이전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키워드를 공부했습니다. 하이퍼시스, 가설함수죠.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 비용,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 요 세 가지 키워드들에 대해서 한번 수식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죠. 자, 하이퍼시스 함수는 wx 플러스 b, 여기서 w는 웨이트, b는 바이어스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후에는 저희가 바이어스를 쓰지 않고 wx로만도 표현을 했죠. 자, 이것이 우리의 가설함수, 즉 데이터를 대변하기 위한 우리의 모델, 우리의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트 펑션은 한마디로 우리의 예측과 실제 값의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가설, 즉 우리의 예측이죠. 우리의 예측과 실제의 차이,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쓰진 않고요. 이 차이 제곱한 것을 평균을 낸 것으로 우리 코스트를 정의합니다. 자, 이것을 제곱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자, 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W를 찾아가는 과정. 자,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핵심인 바로 학습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가 최소화되는 이 W를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코스트가 최소화되는 W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전의 W 값에서 그레디언트 값에 알파 값을 곱한 값을 빼서 W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바로 이 코스트가 최소화가 되도록 하죠. 즉, 코스트가 최소화되도록 W를 업데이트를 해 나갑니다. 자, 아주 간단한 시험 점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입력이 하나고요. 입력이 하나고 우리가 예측하려는 값도 하나입니다. 자, 이 원 베리어블, 변수가 하나인 거죠. 이 변수를 피처라고도 합니다. 자, x가 공부한 시간, y가 시험 점수라고 가정을 해보죠. 10시간 공부했을 때, 10시간 공부했을 때 시험 점수가 90점, 9시간 했을 때 80점. 자, 이렇게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하나의 예측치를 갖습니다. 공부한 시간만 가지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예측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prediction power 혹은 예측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 점수를 예측하는데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서는 세 개의 변수를 사용하는 모델을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기말고사 점수인데요.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여러 번의 시험을 봤을 거고요. 그 시험 점수를 가지고 기말 점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멀티베리어블 혹은 멀티 피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을 1차 퀴즈, 2차 퀴즈, 그 다음에 중간고사. 자, 이런 시험을 봤을 때,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말 시험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 모델을 사용하면 저희는 새로운 학생의 퀴즈 점수와 중간고사 점수를 가지고 그 학생의 기말고사 점수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변수가 하나일 때 우리의 가설함수는 w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변수가 여러 개면 늘어난 변수만큼을 기술하게 되고요. 자, 변수가 늘어난 개수만큼 가중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3개면 가중치도 3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하이퍼시스가 됩니다. 코스트 펑션은 동일합니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하이퍼시스를 그대로 넣어준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하이퍼시스의 실제 값과의 차이 제곱의 평균. 자, 이 내용은 동일하죠. 변수가 여러 개가 되면 변수의 개수들이 늘어나고요. 이 늘어난 만큼 가중치의 개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여기 3개니까 뭐 이렇게 수식을 전개해도 불편함이 크게 없지만, 자, 이 변수가 여러 개가 되면 뭐 몇십 개 혹은 몇백 개가 된다면 이렇게 일일이 써주는 것이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수가 많아져서 변수에 따른 이런 가중치들의 값이 굉장히 많을 때, 이걸 일일이 다 써주는 게 굉장히 불편할 때 저희가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이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트릭스의 곱셈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더트 프로덕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 두 개의 매트릭스가 있을 때, 첫 번째 행, 첫 번째 컬럼의 값은 첫 번째 매트릭스의 행과 두 번째 매트릭스의 열을 이 개별값을 곱해서 모두 더해준 값이 결과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값이 됩니다. 이 매트릭스의 곱셈 연산을 다트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점곱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 하이퍼시스를 우리의 가설을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풀면, 자, 이렇게 일일이 길게 쓰지 않아도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x 값이 하나, 둘, 세 개, x 값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개수만큼 가중치가 필요로 하게 되죠. 자, 이 두 개의 점곱 더트 프로덕트는 자, 이렇게 풀어집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변수와 가중치를 일일이 이렇게 기술하지 않아도 요거 자체, 요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매트릭스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걸 매트릭스 X, 자, 요걸 매트릭스 W라고 해서 이렇게 XW로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트릭스는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이퍼시스 X는 X 매트릭스를 입력받아서 X 매트릭스에 대해서 XW라고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캐치를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W를 앞에 썼고 X를 뒤에 썼는데요. 여기서는 X를 앞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매트릭스 연산을 할 때 앞에 오는 매트릭스의 행과 뒤쪽에 오는 매트릭스의 열을 함께 연산을 하기 때문에 X가 앞에 오고 W가 뒤에 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행과 열을 연산하기 때문에 X가 X 매트릭스가 앞쪽에 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하이퍼시스 함수를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시험 점수 예측 모델 데이터고요. 자, 각각의 x1, x2, x3. 자, 입력 변수 3개고요. 우리의 하이퍼시스 함수는 입력 변수 3개에 대해서 각각 웨이트를 갖는 이런 모델이 됩니다. 자, 변수가 3개고 웨이트도 3개입니다. 자, 앞서 매트릭스 표현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 3개를 하나의 x, 그 다음에 w 3개를 하나의 w로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XW는 바로 매트릭스 곱입니다. 매트릭스의 곱이죠. 요분이 라지 X, 라지 W. 자, X, W의 곱으로 우리 하이퍼시스 함수를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거의 장점은 여기에만 있진 않습니다. 자, 데이터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현재 데이터의 개수, 즉 데이터의 건수, 자, 인스턴스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의 건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즉 데이터의 건수는 총 5개입니다. 자,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이 데이터의 건수가 5개든 10개든 10,000개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볼까요? 자, 이 데이터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총 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총 5개의 데이터가 있죠. 웨이트는 3개고요. 변수는 3개. 변수는 x1, x2, x3, x1, x2, x3, 그 다음에 웨이트 3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의 건수, 데이터 인스턴스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다섯 개니까 이렇게 다섯 줄로 표현이 되고요. 이 데이터와 웨이트를 곱한, 즉 우리의 가설함수를 데이터와 우리의 가설함수는 x와 y를 곱한, 웨이트를 곱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데이터가 다섯 건일 때의 우리의 하이포시스, 우리의 가설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다섯 개니까 이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다섯 개가 아니라 10개, 20개, 혹은 수백 개가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다 써주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을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것을 단 하나의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X 매트릭스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이 매트릭스 X가 되고요. 이 부분이 W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이포시스는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전과 똑같이 그냥 X, W로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되면 피처의 개수가 몇 개든, 즉 변수의 개수가 몇 개든, 인스턴스의 개수가 몇 개든,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자, 이렇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매트릭스를 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매트릭스 연산은 행과 열의 개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점 곱이 이루어지려면 앞에 있는 매트릭스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매트릭스의 로우 개수, 즉 행의 개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이 매트릭스의 컬럼과 뒤에 오는 매트릭스의 로우 수가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이 3과 이 3이 두 개가 일치해야 합니다. 점 곱, 더트 프로덕트 연산의 결과는 중간에 3이 없어지고요. 5와 1이 남습니다. 5행 1열짜리 매트릭스가 이 연산의 결과가 됩니다. 자, 매트릭스를 쓰는 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의 개수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가지고 살펴보죠. 지금 저희는 5개짜리를 가정했지만 결국 이 데이터의 개수, 즉 인스턴스의 개수는 몇 개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될 것은 변수의 개수. 변수의 개수가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죠. 즉 컬럼이 세 개입니다. 자, 이 컬럼이 세 개면 두 번째 오는 매트릭스, 즉 웨이트죠. 웨이트의 로우 수, 웨이트 매트릭스의 행수는 3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컬럼의 개수와 이 로우의 개수가 서로 일치해야 더트 프로덕트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이 상태에서는 자, 3과 3이 같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개수만큼의 출력이 나오고요. 이 우리가 원하는 이 출력의 개수만큼의 매트릭스 컬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컬럼의 개수와 결과 컬럼의 개수는 같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의 개수가 이 5개이든 3개든 100개든 상관없이 우리의 표현식은 동일합니다. 바뀐 것이 전혀 없죠. 자, 이렇게 매트릭스로 우리의 가설을 표현하면 데이터의 개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동일한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임의의 개수일 때 이 웨이트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자, 변수가 3개면 이 웨이트의 행수가 3개라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크기는 결국 데이터의 개수에 상관없이 이 컬럼과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출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출력이 여러 개인 경우는 어떨까요? 네, 앞서 살펴봤듯이 이 웨이트의 크기는 입력 개수의 피처, 입력 데이터의 피처 개수, 즉 변수 개수와 출력 개수를 가지고 이 웨이트들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 x의 변수 개수는 현재 3개죠. 자, 따라서 웨이트의 로우 개수는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3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출력이 지금 컬럼이
출력 컬럼이 두 개입니다. 하나, 두 개. 자, 이런 경우에 웨이트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자, 이 부분이 이 컬럼과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 물음표 부분이 바로 2가 되죠. 자, 결국 이 웨이트의 크기는 입력 데이터, 즉 X 데이터의 컬럼 개수와 출력 데이터의 컬럼 개수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자, 데이터의 개수는 아무 상관이 없죠. 3개가 오던, 5개가 오던, 100개가 오던, 자, 상관없이 이 웨이트의 개수는 X 데이터의 컬럼 수와 출력, 아웃풋의 컬럼 수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3과 2가 되겠죠. 자, 출력 개수가 몇 개이건, 데이터가 몇 개이건, 입력 개수가 몇 개이건, 자, 우리의 수식, 우리의 하이퍼시스는 항상 XW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볼까요? 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스턴스의 개수, 변수의 개수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동일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진정한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표현을 할 때 WX 라는 표현도 쓰고 XW로 썼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설명에서는 WX, 자, W가 개수기 때문에 앞에 쓰고요. WX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텐서플로우 코드에서는 X를 앞에 씁니다. 자, 이유는 이 두 개가 매트릭스의 곱으로 연산이 되기 때문에 매트릭스의 곱에서 X의 컬럼과 웨이트의 행수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XW로 보통 사용합니다. 보통 이론적인 설명에서는 WX 플러스 B라고 쓰고요. 다른 이론 책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하이퍼시스를 H세타라고 표현하고 세타 1, 세타 0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 세타 1, 세타 0, 자, 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덧셈의 순서를 바꿔서 쓰기도 하는데요. 상관이 없습니다. 기울기와 절편을 갖는 이런 1차 방정식과 동일하죠. 자, 따라서 저희가 W, B를 쓰던 세타 1, 세타 0를 쓰던 A와 B를 쓰던 모두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이죠.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